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을 넓혀서 한 기업과 그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기업들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업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기업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반드시 반사 이익 또는 반사 손해를 보는 기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사 이익을 얻는 종목인지 반사 손해를 입는 종목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1위 에어백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다카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 에어백 결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은폐하다가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다카다의 파산으로 인해서 다른 에어백 관련 업체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발표를 했었죠. 당시에 아프리카 TV가 이로 인해서 약 22.6%가량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22년 8월경에 대만을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당시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CATL이 북미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경쟁 업체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워렌 버핏은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대신에 2분기부터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쓸어 담았는데요.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2023년 2분기에 일본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660억 달러, 약 85조 원 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니케이 지수는 2024년 초에 3만 5천을 웃돌면서 1980년대 말 버블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블룸버그와 윈드,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2023년 1분기까지만 해도 글로벌 자금은 주로 중국에 투자되었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일본과 인도의 부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서 외국인이 투자 자금을 대거 회수했는데요. 이 시기에도 중국에는 1,1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유입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글로벌 투자 재편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딜리스킹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 중에 연기금은요,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자금입니다. 헤지 펀드는 단기 투자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최근 탈중국 자금이 일본과 인도 등으로 옮겨가는 등 자금의 상당 부분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자본 이동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난 글로벌 자금 중에 일부는 북미로 갔고요. 유럽 등 선진국 증시로 갔습니다. 일본, 인도, 대만,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투자처를 바꾸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증시와 아시아 각국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글로벌 자금 이동 때문입니다. 2023년 일본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 도요타 자동차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합상사는 38.7%, 철강은 34.9%, 기계는 33.7%, 전기기기산업은 33.4% 등 주요 업종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 PBR이 1배 이하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을 유치해서 주가를 올리라는 이야기죠. 일본으로 들어간 자금 중에 70%는 유럽계 연기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도 전고점을 탈환했습니다. 2023년 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으로 자본이 잠시 몰릴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 증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었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50년 후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장기 성장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 그리고 인도 센섹스 지수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 이익이 일본과 인도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투자자로서는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개별 주식 레벨로부터 세계 국가 자금 흐름에 따른 반사 이익 등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면 구조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인도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향후 2년 내에 인도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들러서 테슬라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2023년 11월 21일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2024년부터 인도에 전기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년 내에 최소 20억 달러, 한화 2조 6천억 원의 초기 투자를 하고요. 인도 현지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인도 내 자동차 부품 구매도 최대 150억 달러, 한화 19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여러 소식통들은 인도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테슬라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 내에서 자동차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인도에서 일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도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건설되어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나면 이후에 배터리 관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생산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등 많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공장 건설은 전기차 관련 부품과 수출 생태계가 구축된 모디 총리의 본거지 구자라트주와 마라슈트라주, 타밀나두주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3년 6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에 테슬라가 인도에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이고 2024년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PUC 고얄 인도 무역부 장관은 테슬라 자동차의 수입 관세 면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의 테슬라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최근 중산층 소비자가 늘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는 그동안 국내 전기차 생산을 늘려서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요. 청정 수송 수단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는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기질을 개선하고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약속할 경우에는 5년간 수익 관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판매된 전체 승용차 중에서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 비중이 1.3%에 불과할 정도로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고 충전 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고요. 테슬라와 인도는 1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2023년 5월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전기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인도는 정치적 라이벌인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자동차를 인도에 수입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와 인도 정부는 결국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국의 탈중국이 인도러시로 이어지고 있고요. 인도 역시 미국의 공급망을 보충할 신흥국으로서의 입지를 점점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산업도 발전하고 있고 향후 테슬라가 인도로 진입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역시 엄청난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왔고요. 미국이 중국에 이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미국에 이어서 전기차 산업을 자국 경제 발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의 회의를 느끼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는 인도로 테슬라가 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원가를 낮추고 점유율을 높여서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전략이라는 점을 이 투자자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